혹시 오늘도 생선을 드셨나요? 구워서, 졸여서, 국물로 아니면 훈제로라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십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선 육류보다 가볍고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생선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긴다며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생선이 알고 보면 심장에 무리를 주고 기억력을 흐릿하게 만들며 신장을 지치게 하는 조용한 독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무런 자각 없이 이런 생선을 매주 두세 번씩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생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가 없던 생선도 이 시기엔 독이 되어 몸속에 조용히 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자연산만 먹는데요.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니 괜찮겠지요? 회는 매번 신선한 곳에서만 사 먹어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생선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생선도, 아무리 신선한 생선도 오히려 질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올바른 생선 섭취를 알아봅시다. 65세 이후 생선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선이 어디서 왔는가, 즉 원산지와 수산 방식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어떤 바다에서 잡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생선의 건강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 생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의 바다나 강은 생활하수, 농약, 공장 폐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에서 잡히거나 키워진 생선은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장과 간을 공격하고 특히 해독 능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쉽게 축적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금속은 단번에 큰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섭취한 음식 속에 조금씩 숨어 있다가 기억력 저하, 피로, 수면 장애, 혈압 상승 등의 문제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가령 수은은 신경계를 교란하고 납은 혈관과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이 이런 물질을 스스로 배출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74세 김지민 환자분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주 자연산의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기억이 자꾸 흐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생선 자체는 품질이 좋아 보였지만 어디에서 잡힌 생선인지 수질은 안전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섭취를 계속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수입산 생선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수입산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산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곳에서 온 생선은 65세 이후 건강에 분명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생선일 경우 수질 관리가 허술한 양식장에서는 오염, 물질이 쉽게 생선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국내산 자연산, 그 중에서도 검증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생선입니다. 길거리 좌판이나 보관 상태가 불확실한 노상 판매처보다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 수산물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그 생선이 지나온 경로를 의심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65세 이후 생선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65세 이후 생선을 고를 때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바로 보관 상태와 유통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산지에서 온 생선이라 해도 보관이 잘못되고 유통 과정이 부실했다면 그 생선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균, 기생충, 산화된 지방 성분 등이 몸속으로 들어와 식중독, 장질환,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 상태에서 유통되는 생선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이미 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면에 미세하게 점액이 끼거나 비린내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살결이 물러져 있는 생선은 이미 세균 증식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선을 조리해 먹는다면 소화기 문제를 넘어서 전신염증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훈제 연어, 냉장회, 숙성 생선처럼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은 겉으로 보기엔 신선해 보여도 유통 중 온도 관리가 조금이라도 미흡했을 경우 단백질 변성, 세균 증식, 리스테리아균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폐혈증이나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균입니다. 냉동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이라 안전할 거라 믿는 경우가 많지만 포장 상태가 부실하거나 유통 중에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된 제품은 품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겉으로는 냉동 상태로 보이지만 표면에 얼음 결정이 두껍게 껴있거나 포장 내부에 물기가 많다면 해동된 뒤 다시 얼린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선은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지고 맛뿐 아니라 소화 흡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중 냉동 생선을 자주 드시던 76세 남성 안보현 환자분의 사례를 말하자면 자연산이라 안심하고 드셨지만 포장 상태가 불량한 제품을 구입해 몇 달간 섭취하신 뒤 지속적인 복통과 피로, 간 수치 상승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가열해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중 변질된 단백질과 산화된 지방이 몸에 부담을 준 경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냉장된 생선은 구입 당일에 드시고 보관 시 반드시 4도 이하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냉동 생선은 한 번만 해동해 조리하고 해동한 것을 다시 얼리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포장지에 얼음 결정이 두껍게 맺혀 있다면 재냉동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냄새, 색, 탄력, 점액감 등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린내가 강하거나 살이 물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65세 이후 생선을 고를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번째 기준은 바로 내장과 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구매한 뒤 겉만 깨끗이 씻고 바로 조리하곤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내장과 피 제거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내장과 피 속에 독소, 중금속, 기생충 알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선은 먹이 사슬의 중간 혹은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다나 강에 존재하는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몸속에 서서히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간, 신장, 피와 같은 장기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생선을 손질하지 않고 통째로 조리할 경우 이 유해 물질이 고스란히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의 아가미 주변이나 복강 안쪽에 검게 엉겨 있는 피는 중금속뿐 아니라 기생충 알, 부패된 단백질, 세균이 자주 발견되는 부위입니다. 특히 복강 안쪽에 검은 막, 그리고 붉은 핏줄기가 남은 채 조리되는 경우 그 부위에서 발생한 이물질이 조리 중 고온에서도 살아남아 체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성분들은 65세 이후 약해진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해독 효율이 떨어진 간, 그리고 노폐물 배출 속도가 느려진 신장은 작은 오염에도 쉽게 반응하며 염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잦은 설사를 겪는 경우 그 원인이 조리법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장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복부를 갈라서 내장을 꺼낸 후 내장 안쪽에 붙어있는 검은 막과 잔여물을 작은 칫솔이나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제거합니다. 핏물 제거는 필수입니다. 복강 안에 남은 피는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헹구거나 소금물에 30분간 담가두면 잔류 혈액과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아가미도 반드시 손질해야 합니다. 아가미는 물속의 노폐물을 가장 먼저 걸러내는 기관으로 특히 이곳에 독소와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가위로 제거하거나 칼로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생선은 맛도 훨씬 담백해지고 조리 시 비린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관리 중이던 78세 여성 환자 진봉선 씨는 매주 생선을 졸여 드시고 있었지만 늘 소화불량을 겪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손질 없이 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그대로 조리해 드셨던 겁니다. 손질법을 알려드리고 내장과 피를 깨끗이 제거한 뒤부터는 위장이 훨씬 편해지고 식욕도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65세 이후라면 반드시 더 깐깐하게, 더 세심하게 손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생선을 구매할 때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고를 때 역시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진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트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고르는 실전 기준, 즉 장을 볼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보세요. 신선한 생선은 눈이 맑고 투명합니다. 탁하거나 뿌옇게 흐려진 눈 또는 움푹 들어간 눈은 이미 오래된 생선입니다. 생선의 눈이 혼탁하면 내장과 피 속에 산화된 단백질, 독성 물질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살의 탄력을 확인하세요. 살이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즉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탄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면 그건 이미 변질이 시작된 생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린내의 정도를 체크하세요. 생선이니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 하고 넘기시기 쉽지만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거의 없거나 아주 은은한 바다 냄새만 납니다. 강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내장 안에서 부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쪽에서 진한 냄새가 난다면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오래 보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비늘과 지느러미 상태를 보세요.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고 윤기가 흐르는 생선이 신선합니다. 비늘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거나 지느러미가 말라 있고 찢어진 경우는 보관 중 건조나 손상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곧 세균 증식과 품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복부가 터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복부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거나 복막이 터져 내장이 삐져나온 생선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내장 부패가 시작되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생선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썩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장 생선은 유통일자와 온도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에는 포장 생선에도 가공일, 유통기한, 보관 온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입 시점과 가공일 사이의 간격이 길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0도사도 보관 문구가 있으면 냉장, -18도 이하는 냉동 보관 상태를 뜻합니다. 이 기준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고르기 위한 핵심은 눈, 탄력, 냄새, 비늘, 복부, 포장지 이 6가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장 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몇 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등푸른 생선이 좋다, 자연산이 좋다라는 막연한 기준이 아닌 실제로 어떤 생선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생선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좋은 생선을 골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선을 구매하고 손질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그 어떤 식재료보다 중요합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똑같은 생선이 건강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반대로 몸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이는 생선이라도 회 형태로 드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민물고기, 참치, 훈제 연어처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 생선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면역력이 높아 감염이 되더라도 큰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감염도 훨씬 빠르게 전신 질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설사, 두통뿐만 아니라 간 손상, 폐혈증, 심하면 수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생선을 익히실 땐 중심온도 63도 이상, 두께가 2cm 정도라면 한 면당 57분 이상 중불에서 조리해 주세요.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익혀야 중심까지 충분히 익힙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름기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조리 방식입니다. 생선은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도 달라지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센 불에 태우듯 구운 생선은 단백질이 쉽게 변성되고 표면에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생선에서 떨어져 탈 때 나는 연기는 노인들의 폐와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선을 찜으로 조리하거나 조림을 할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 속 기름이 물로 희석되면서 나트륨 함량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생선을 혼자 먹는 것보다 양파, 마늘, 대파, 생강무, 당근과 함께 조리하면 기생충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소화를 돕고 비린 맛도 줄여줍니다. 특히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 위장을 보호하고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년기 식단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종원 어르신께서는 고등어를 센 불에 바삭하게 구워 드시던 습관에서 중불에 부드럽게 조리하고 채소와 함께 조림으로 바꾸신 뒤 위장의 더부룩함과 트림이 크게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은 생선의 보관과 재가열입니다. 생선은 조리 후 가능한 한 당일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다음 날 재가열해 드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가열 없이 먹는 생선 요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생선은 단지 어떤 생선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익히고 무엇과 함께 먹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까지가 모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선을 일주일 식단 속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생선을 자주 먹자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식사 하나, 한 끼 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선 섭취는 일주일에 2회에서 4회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드시면 지방, 나트륨, 중금속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고 너무 적게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회를 기본으로 컨디션과 다른 식단 구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엔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시래기국, 수요일 저녁엔 삼치조림을, 금요일 점심엔 가자미 찜을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만 구성해도 고등어의 DHA와 EPA, 삼치의 항산화 성분, 가자미의 타우린과 저지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 언제 생선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늦은 저녁에
기름진 생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선은 아침이나 점심 또는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구이나 조림처럼 조리가 강한 음식은 저녁보다는 점심에 배치하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반찬 구성입니다. 생선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채소 반찬과 함께 구성하는 식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드실 때는 무조림, 나박김치, 브로콜리나 시금치, 무침 등 알칼리성 채소를 곁들이면 위장 부담을 덜 수 있고, 삼치를 먹을 땐 양파찜, 당근채, 볶음, 미역국 등을 함께 구성하면 소화와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고기와 생선의 균형입니다. 요즘은 너무 생선만 드시려는 분들도 많지만 고기 역시 고령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습니다. 생선 3회, 고기 2회, 콩류와 계란 2회 정도로 일주일 단백질 공급원을 배분하시면 노년기 근육량 유지에도 효과적이며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식단을 지도했던 77세 장민희 여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에는 고등어, 수요일에는 삼치, 토요일에는 조기 등을 점심에 드시고 콩나물국과 나물류를 곁들인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중이 안정되고 복부 팽만과 변비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개선된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보기엔 몸에 좋을 것 같은 생선이 어떤 조건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험은 특히 65세 이후에 훨씬 더 커진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수란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 원칙들을 실천한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력 저하가 개선되고 피로가 줄고 혈압과 소화 상태가 안정된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고가의 건강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먹는 생선을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손질하고 제대로 조리했을 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식탁 위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매일 무심코 먹는 한 조각의 생선이 내 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해 두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들이 또 다른 이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